네, 일부 보수단체 과격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 바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발언을 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인터넷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종북 세력, 대한민국 해치는 세력은 이 몽둥이로 응징합니다. 몽둥이. 그럼 그 야구방망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퍼포먼스 할 때 쓰던 그 몽둥이입니다. 오. 알루미늄 배트. 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장 씨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면서 당당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서 위협하는 일, 그리고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기정 씨가 조사받고 나온 거죠. 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이거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본인은 좀 뭐 그 자신의 인생은 원래 뭐 이렇게 조사도 받고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본인은 뭐 저 자신의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반성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처리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본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조금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죄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장기정 씨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정광용 그 박사모 회장이지 않습니까? 박사모 정광용 회장도 지금 검찰에 입건된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광용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처벌받는 거를 마치 정치적 탄압이나 박해인 양 그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당장 탄핵무효, 예. 지금 그 친박 집회가 내일 정오 2시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계속적인 도전과 저항의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내일 그 집회 자체가 과격화되거나 폭력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거의 테러에 가까운 것이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집회 결사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이분들이 지키고자 예.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론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아하.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도우는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뭐 주옥순 씨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 예. 참 엄마 이미지를 좀 추락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어버이 연합, 어버이 이미지 좀 추락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자유청년연합 대표입니다. 이분이. 근데 청년을 대표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요. 경찰 조사 받게 되는 네. 겁니까? 고발이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장기정 그 연합 대표나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 가장 정점에 있는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몽둥이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두문자에 욕설을 한다라든가 심지어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집 앞에 가서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운동하라고 나온 야구방망이입니다. 예. 그거를 응징하는 데 쓰고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나 예. 또 심지어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예, 예. 지금 이정미 헌재 권한 대행 집이 어디다. 그다음에 단골 글쎄요. 미용실 예. 슈퍼마켓까지 예. 거론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힘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주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옥순 대표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하고 9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게 어느 기간 동안 90여 차례인지. 하지만
가까운 사이 아니면 90여 차례 통화를 잘 안 하죠. 보통은 그럴 수가 없고요. 이제 예. 관제대모에 관해서 여기 계신 분하고 저는 전화를 한 통화했는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관제대모는 지금도 아니고 지난해 벌써 이미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 통화도 지난해 굉장히 관제대모 의혹을 많이 언론에서 제기를 했었을 무렵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주옥순 대표뿐만이 아니라 허현준 행정관하고 또 정경련 간부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통화를 연락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정경련도 과연 그냥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뭐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저런 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고, 놀라운 건 이제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는 아니, 저 사실은 SNS에 올렸죠. 예,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아예 했다. 그게, 지원하도록 요청한 바 예, 있습니다. 그게 뭐가 범죄인은 문제냐. 아니다. 예. 근데 근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건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게 밝혀져 나온 것도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로 대비되는 쪽으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수사를 하다가 저런 식의 움직임들도 나온 겁니다. 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 근데 뭐 어쨌든 솔직하게 SNS에 이렇게 딱 올리니까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